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큰 부기영아님하고 크리스님이 올려주신 기사 보고요. 그리고 몇 가지 기사 더 살펴보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은 리플하고 이더리움 차트, 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큰 부경아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컷뉴스 기사고, 지난번에 이제 봤던 기사와 연결되는 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허츠 파산 알고 보니 코로나와 무관, 숨은 반전 이렇게 되어 있고, 허츠는 죄송합니다, 렌터카 회사가 아닌 은행이었다. 지금 사업 모델은 뭐 렌터카라든가 아니면 뭐 항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렌트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안을 이제 들여다보면 돈을 빌려다가 제품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제품을 가지고 뭐 구입을 했든 생산을 했든 그 제품을 가지고 다시 렌트라든가 리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어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렌터카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는 업무는 뭐 은행 업무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에서도 결국에 지금 시스템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금융도 마찬가지로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핀테크,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뭐 그런 회사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구금융 시스템에 머물러 있던 회사들은 이와 같이 이제 문제를 겪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 커피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은행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팩트와 이제 연결이 되면서 발빠르게 이 4차 산업 시대로 저는 금융업도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크리스님이 올려주신 기사입니다. 유럽 최소 600조 원대 경기부양책 준비,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려,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을 조금 이제 밑에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휩쓸린 이탈리아는 이미 GDP 대비 부채 수준이 160%에 달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빌려봤자 갚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을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써봤자 소용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거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죄송합니다. ECB에 따르면 유로존의 총 재정 적자는 GDP의 86% 수준에서 올해 100%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리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제 200% 육박하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은 130%,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120%를 간신히 밑돌고 있다. 그래서 돈을 추가적으로 이제 부양책을 펴서 돈을 빌려서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봤자, 그렇게 해봤자 밑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다, 뭐 카드 돌려막기다, 이런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ECB는 일부 회원국들의 빚으로 빚을 갚는 차환 규모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돌려막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ECB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스템, 기존 법 죄송합니다.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는 이 부분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유로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국 리셋이고 다시 이제 근본위로 돌아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코인리스 기사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암호화폐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유효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자산 클래스로 적절하지 않다며 주요 원인으로 가격 변동성, 안정적이지 못한 기타 자산 클래스와의 상관관계,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부족 등을 꼽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을 보면 암호화폐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유가에서도 유가가 200불까지, 배럴당 200불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때가 이제 한 120불, 130불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자신들은 그때 사람들이 이 유가에 배팅을 했을 때 오히려 자기들은 비싸게 이제 팔고 나가는 이런 이제 행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이제 말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돈을 어디에 투입을 하는지, 아니면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원유를 파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 골드만삭스가 제가 이제 예전에 정리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2018년도 골드만삭스 투자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가 그 서클에 투자를 했고, 서클이 그때 이제 폴로닉스 인수했던 부분, 지금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또 뭐 그 서클이 비트 라이센스 획득한 부분, 그리고 5월에 2018년도 5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이 트레이딩 데스크를 발표한 부분, 그리고 이 서클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이 USDC를 공개한 부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비트고 홀딩스에 16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이 업계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신들이 이 암호화폐를 싸게 사고 싶은데 개인들이 이제 팔지 않으니까 야 이거 투자할 거 못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리브라 관련된 기사인데, 말 많던 리브라 곧 출시, 페이스북 디지털 지갑 노비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디지털 지갑 이름을 예전에 그 칼 리브라에서 노비로 변경을 했다. 그리고 빠르면 올 11월에 출시한다. 수수료는 무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노비라는 이름이 이 노버스 새로움과 뭐 비아 길을 합쳐서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이 각국 중앙은행과 정치인들이 리브라가 기존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금융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협회는 단일화폐 대신 각국의 법정화폐와, 그러니까 원래는 리브라가 그 5개 통화를 합해서 리브라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 뭐 테더화라든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USDC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우선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협회는 11월 중순부터 연말 사이에 리브라를 정식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카카오톡에서 내놓는 클리베이지 클레이튼,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대형 플랫폼에서 출시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 출시 일정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고 있는데, 그 미뤄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저는 그 XRP가 먼저 딱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얘네들 이런 플랫폼 기반들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그때 맞춰서 저는 나오게 될 거다,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코인니스 기사고요. 외신 최근 영국 암호화폐 거래 급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그 리볼트가 영국 내 300만 명 고객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20일 이후 2주간 현지 암호화폐 거래자 수는 약 68% 증가했다. 이용자 평균 매수 규모는 57%, 건당 거래 규모도 약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1위는 비트코인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XRP, 그 다음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가 그 순서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잠깐 이 구글 트렌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XRP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검색을 딱 해보면, 우선은 지난번에도 이제 슬로베니아 트럼프 대통령 이제 부인의 고향인 이 슬로베니아가 가장 이제 검색량이 높은 걸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동유럽 국가가 되겠죠. 동유럽 국가인 이 슬로베니아와 이쪽이 보시면 이제 이 XRP 검색량이 높은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꽤 높습니다. 영국이 이제 56이고, 아일랜드가 89. 우리나라는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XRP 검색량이 높은 편은 아니다. 28입니다. 28이고, 미국이 53, 캐나다가 50, 호주가 75, 호주가 이제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잠깐 해볼게요. 비트코인 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프리카 지역, 나이지리아가 이제 100이고요. 지금 나이지리아가 100이고, 아프리카 지역이 지금 굉장히 이제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암호화폐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동유럽 쪽이 좀 더 이제 색깔이 진한 걸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뭐 독일이라든가 슬로베니아, 그리고 이제 영국은 23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21이고, 우리나라는 관심도가 지금 사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영문 이제 비트코인으로 검색했던 검색량,
관심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관심도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봤던 영국 같은 경우 최근 이제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사에서 드렸는데, 지금 이 관심도가 전 세계로 봤을 때 영국 관심도가 뭐 낮은 편도 아니고 한 중상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 관심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더 투자도 저는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위치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어제 이제 553포인트 상승을 해줬어요. 보시면 이제 아래 꼬리가 이제 길게 달려있는 죄송합니다. 달려있는데, 어제 이제 장 시작하고 다우랑 나스닥이 쫙 빠졌다가 장 막판까지 쭉 올려주면서 이렇게 2.2%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장기평선 있는 자리까지 이제 25,900이니까 거의 다 이제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위에 갭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갭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장기평선 다 돌파시키고 이 추세선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갭 자리가 28,300하고 28,700 이 사이에 이제 갭이 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 이 아래에도 이제 갭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갭이 있고요. 여기도 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1,000에서 21,700 또 갭이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갭이 또 이제 갭이 크기도 한데, 이 갭이 19,100과 19,560에 이렇게 이제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 이제 갭이 하나 있었고 아래에 갭이 이제 4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매꿀 갭 숫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좀 더 빠질 확률이 높지 않나. 물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이 갭을 메꾸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갭을 메꾸러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장기평 저항이라든가 또 추세선, 이 추세선에 저항을 맞고 저는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증시로 돈이 몰리고, 또 만약에 증시까지 부양할 정도로 돈을 찍어내서 그냥 풀겠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그런 정책을 피게 되면 그때는 지금 지난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저는 이제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이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서 물가가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지금 장기평선도 돌파를 시켰어요. 지금은 이제 어제 이제 미국은 크게 올랐는데, 미국이 이제 오른 거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음봉으로 처리가 되면서 살짝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코스피는 이 121선과 20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360일 사이에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갭을 보면 이 위에 이렇게 이제 갭이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 갭은 메꿨고 지금 이제 그 위에 있는 갭은 2125와 2160 사이에 큰 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갭까지 메꿀 것인가, 물론 이제 이 갭도 메꾸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다우랑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 갭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1607에서 1640포인트에 갭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다우보다는 갭이 적은 편이긴 하네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갭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갭을 메꿨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래 이제 갭이 두 개 있고, 지금 위에 갭이 하나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방향은 어차피 이제 다우 따라서 코스피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볼게요. 원달러는 지금 달러당 1238원으로 여전히 이제 1223원 위에 있고, 지금 이평선들 보시면 20일과 이제 50일 데드크로스 났다가 바로 이제 다시 돌려 세우면서 골든크로스 만들고 20, 50, 120, 200, 360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되어 있다. 52평선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돌파시키고 눌러주고, 이렇게 지지를 바로 이제 일봉에서 올라와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1223원까지도 안 빠지고 지금 이제 이 추세선상에서 지켜주고 있다 자리를. 이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 이제 원달러의 방향성을 봤을 때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좀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지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금 차트 볼게요. 금 차트 이제 지난번에 어제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어제 이제 금 차트를 안 봤었는데 하락해주면서 21일평선 이제 깨고 51일평선을 터치하고 지금 반등해서 오늘은 다시 이제 21일평선에 안착한 이제 이런 모습이고, 지금 이런 패턴이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이때도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21일평까지 깨고 다 이제 이평선들 깼다가 올라왔지만 이렇게 바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패턴, 그리고 특히 지금 비슷한 모습이 이제 여기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수렴하다가 돌파시키고 눌러주고 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금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일봉 보시는 것처럼 일봉, 주봉, 월봉 다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올라와 주게 되면 이 채널 4분의 3을 돌파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현물 가격 보면 지금 온스당 25,516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가 $10,000가 안 됐었는데 이게 $10,000 넘고 뭐 $20,000 넘더니 지금 25,000까지 조만간 이제 $30,000도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제 빚도 보시면 지금 25조 6천억 달러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6월달 넘기 전에 25조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의 빚도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이제 28달러 빠져서 9,181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봉에서 봤을 때 21 이평선에 이제 걸쳐놨습니다. 21 이평선에 이제 걸쳐놨고 361 이평선 지지받고 이제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제가 작년도 이 6월달 6월 초에 이 21평선 깨고 여기서 이제 시간 죄송합니다. 21평선 깨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21평선을 크게 이제 방향성을 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약간 수평 형태로 유지를 시켜주다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제 21평선이 꺾이려고 하니까 어제 이제 좀 올라와 주면서 우선은 이제 21평선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21평선이 살짝 꺾였다가 올라왔다, 꺾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51평선이 충분히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기평선 120, 200 골든 크로스 만들어줬고 지금 이제 이격을 많이 좁혀놨어요. 그리고 4시간봉 보시면 그 51이평선 이격 말고 지금 4시간봉 봤을 때 이때 당시 모습과 이 202평선, 이 주황색 202평선 위치를 보면 202평선에 걸쳐서 이렇게 살짝 이탈을 시키기도 하지만 202평선 깨자마자 바로 이제 회복을 시켜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202평선하고 이 검정색 121 이평선이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121 이평선을 돌려 세우면서 올라가 줬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2평선이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평선은 이렇게 이제 수평에서 살짝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기보다는 적어도 이 올라오는 202평선 걸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그림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파동은 마지막 이제 5파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 현재 67.07이고 지금 보시면 그때 이제 이스트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그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때 현재 위치가 올해 이제 1월 7일 이 51이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서 이 21이평선 위에서 하루 이틀 시간 보내고 다시 떨어졌던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51이평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만큼 세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21이평선을 돌파했다가 이렇게 시간 보내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21이평선 각도가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꺾였습니다. 꺾였기 때문에 꺾인 것도 있고 이 채널 상승 채널의 이제 중심까지 중심 닫고 다시 이제 저항 받으면서 여기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때처럼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시간 보내고 빠지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이 채널 중심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1평선 꺾여 있는 이 위치로 볼 수 있겠죠. 꺾여 있는 이 위치로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1월 10일부터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이 상승 채널을 강하게, 여기서 이제 이 51이평과 21이평선 사이에서 이때처럼 시간을 며칠 보내고, 그 다음에 51이평선 확 깨주면서, 아마 이제 이걸 깨줄 때는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움직이는 코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러면서 깨고요. 그 다음에 이 깬 상태에서 여기서 시간을 다시 보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트코인으로 들어가서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이제 일봉 차트고 현재 이제 206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06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51이평선이 장기평선 이제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21이평선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한번 하락을 하면서 51이평선 이제 찍고 올라와 줬는데, 지금 이 보낸 시간이 보시면 4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이 361평선 돌파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낸 거다.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모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에너지를 그만큼 이제 모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다 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시한봉 잠깐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362평선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평선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202평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수렴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꼭지점 근처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잠깐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지금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6월 3일이고, 이 6월 3일 전에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보여줄 건데, 뭐 끝까지 가고 발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도 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잠깐 위치 체크해 보면 지금 여기서 아까 복사해서 이제 붙였을 때 보시면 5월 31일에 이 패턴으로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됐을 때는 5월 31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도미넌스가 무너졌습니다. 도미넌스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게 비트코인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도 올라가는데 그 알트코인 중에 지금은 이더리움이 이 6월 3일 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6월 3일 전에 이 5월 31일쯤 이 패턴으로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5월 말쯤 해서 이와 같이 이 이더리움이 좀 크게 움직여 주면서 도미넌스를 이제 무너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XRP 차트 보도록 할게요. XRP 현재 0.196달러에 위치하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더리움 차트보다는 리플 차트는 좀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죠. 보시는 것처럼 21이평선, 51이평선 데드크로스 만들어 주려고 하고, 지금 51이평선에 약간 매달려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안 좋게 볼 수 있고, 아마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야, 이렇게 차트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이제 21과 51 데드크로스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 노란색 추세 라인까지 한번 뭐 눌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라도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터치하고 이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 그리고 이더리움 예상 움직임, 그리고 도미넌스 움직임,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리플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형 알트코인 중에 리플도 도미넌스를 크게 도미넌스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플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리플도 저는 방향성은 위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일봉을 보면 이렇게 좀 하락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볼 수 있는데, 4시간 봉을 놓고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62평선 패턴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때와 이렇게 360 잠깐만요. 이 122평, 202평, 그 다음에 362평선 돌리는 이 작업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4시간 봉에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봉에서는 52평선 밑에 있지만 4시간 봉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362평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봐도 이런 부분도 저는 리플도 나쁜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리플 차트 여기까지 보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탈 관리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비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저는 하락 관점으로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메이저 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아마 도미넌스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전체 시총에서 비중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상승률이 더 높든,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하락률이 더 적든, 이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예전 영상들 있으니까 그 부분 찾아서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범사 감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상가에 주변에 다단계로 채굴기 특허 제품이 나왔다고 투자 모집하네요. 사기꾼들이 내 앞에까지 온 걸 보니 때가 돼가는 듯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제가 상승장 오기 전에 특히 이런 다단계, 코인 다단계가 될 수도 있고, 코인 다단계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다단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상품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다 폰지 사기예요. 다 폰지 사기의 형태다. 그게 주식 상품이 됐든 뭐 채권 상품이 됐든 다 폰지 사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소개를 해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소개해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그만큼 주고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한테 투자 수익을 돌려주려면 얼마나 많은 그 수익을 거둬야 되느냐. 근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줬을 때 그 소개 비용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수수료를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단계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큰부기영화님이 올려주신 기사 봤고요. 다음으로 퀀텀 가자님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고 쭉 국가 부채 비율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있다. 지금 이제 40% 여기 보시면 40.54%인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낮은, 전체 이제 나라 순위를 봤을 때는 낮은 위치에 있다. 그만큼 이제 뭐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 내용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이제 박상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트럼프가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국 재선을 얻는 대신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뒷거래를 선택한 트럼프, 이렇게 써주셨고, 밑에 제너럴 K님이 협상이죠. 막걸리 17년사님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도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진행돼 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었던 카카오 시총이 현대차, LG생건을 넘었다고 하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4차 산업 시대에 서막을 알리는 듯 합니다. 그렇듯 4차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신흥 부자들이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옛 방식으로 과거를 지배했던 구 세력들은 너무도 복잡하고 빠른 4차 산업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 중심에 있는 달러 힘만 뺏으면 권력 리셋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요. 바디라인 1234님이, 그리고 이제 크리스님이 기사 올려주셨던 거 이제 봤고요. 바디라인 1234님이, 죄송한데 뉴비라 그러는데 링크 어디서 보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마 제가 그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건다 라고 이제 그 부분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 밑에 이제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쭉 여기 나오고요. 여기 제가 이 자료 출처에서 링크를 이제 걸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고무님이 추천하신 유튜버들의 생각에 점점 젖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이런 내용을 좋아하긴 하지만 점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 그 네트워크 효과를 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제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장에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 유해균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대다수 중간균들이 유해균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유익균이 많아지면 그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생각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길 이제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달을 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한선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XRP가 일루미너티가 계획한 미래 통화일 거라고 가정한다면 QA논이 이기게 되면 XRP는 쓰레기 코인으로 전락하는 건가요? 트럼프가 딥스테이트 족친다는데 트럼프가 실패해야 XRP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 부분은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QAnon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XRP와 그 다음에 이제 금본이랑 금과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게 그 의미가 트럼프 대통령 왼손 위에 XRP가 이제 올려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제가 수차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도 일루미너티 쪽에서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 조작 세력도 당연히 일루미너티 하수인으로 보는 게 맞겠죠. 비트코인 조작 세력과는 별개로 XRP 세력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놈이 그놈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 기득권들은 다 똑같은 놈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력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방금 전에 이제 박상현님도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적어주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위에 모든 더 큰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도 컨트롤하고 만약에 오바마 뭐 힐러리도 컨트롤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위에 누가 존재하는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알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걸 따르는지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1900년대 초에 이미 프리에너지가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기득권층 중에 소수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과학자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그 부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가 한 단계 크게 점프할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없애버렸다. 그게 이제 나쁜 놈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성추행하거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해왔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얼마 전 트럼프의 친 인사들 대거 빌더버그 회의 참석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중에 딸 이방카 사위 쿠슈너, 페이스북 창시자 격인 피터 틸, 미 보수 지역과 개신교 사이에서 설왕설래, 현재 말이 많죠. 또한 교황과의 만남 후 6월 23일 세계 종교 통합이 과연 이루어질지 세간의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아마 이제 이 막걸리 17년사님 이야기는 이 빌더버그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그 사위 최측근인 사위가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세력의 하수인에 이제 불과할 수 있다. 그 세력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회사 안에서도 회의를 해도 의견이 다 똑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아질 수는 없고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그 안에서 또 이제 조율이 되면서 방향을 잡아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빌더버그 회의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회의가 이제 오고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물론 시간이 지나가야지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그 회의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앞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의견 대립이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회의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럭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QAnon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봤었는데요.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트럼프 이야기는 18분 정도에 나오는데 앞에 이야기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트럼프는 은행가들에게 목숨을 구걸한 사상도 주관도 없는 장기판의 말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막걸리 17전사님, 박상현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틀린 걸 수도 있고요. 빛의 선자라든지 구호 등에 전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오바마를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로 이용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뭐 어느 게 맞든 틀리든 중요하진 않고요. 암튼 빨리 근본이대로 들어가 알트 떡상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어떤 분이었죠? 질문해 주셨던 분 한선님이 질문해 주셨던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우리 인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인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전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소수 뭐 5억 명만 살아남고 그 나머지는 뭐 로봇이 대체되면서 나머지 인류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그 미래가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이야기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뭐 정답은 없고 미래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지켜보고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어제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최호성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월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와의 전쟁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와의 전략적 제휴로 작전을 바꾼 듯 하네요. 지난 대선 출마 연설에서 트럼프는 부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아쉬울 게 없는 본인은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를 표방했죠.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은 계란의 바위치기 격이라고 처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었던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전쟁을 끝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회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 쉽게 포기할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업가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처음 내용은 최호성님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럼프도 이제 그들의 편에 이제 서서 할 거다.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 딥스테이트의 의견을 따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또 이제 기회를 노리고 다시 반격을 가할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블랙 앵거스님이 여기 채널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공유합니다. 해주셨고 2개 이제 영상을 공유해 주셨는데 공유해 주신 영상이 보시면 이 미스터리 튜브 영상을 이제 공유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도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잭 오븐트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 메시지 2020년 6월 1일 2단계 JF 케네디 주니어 등장 7월 4일 3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마 이제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그 2단계가 되는 6월 1일에 등장을 한다. 이게 Q 메시지에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제가 어제 이 시기에 이제 이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영적 전쟁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4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모든 정신들 모든 이제 지식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업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쁜 생각을 악의적인 생각을 개인적인 자신 소수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주류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이제 인류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뉴럴링크라든가 아니면 그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좋은 방향에 긍정적인 방향에 전 인류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지 구성원들이 숫자가 늘어나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갑자기 이게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오고 진행이 된 거다.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그 암살당한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준비가 이미 그때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뿌리가 이제 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거하고 이것을 이제 뿌리 뽑는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와서 지금 이 단계에 들어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에 뭐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등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물론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취임 연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고 이제 한 14분짜리 정도 영상이에요. 14분짜리 영상인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이 안에, 영상 안에, 연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명언 중에 이 연설에서 들어간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정지해 놓은 이 부분이에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생각해 봐라. 이 부분이 그 취임 연설 때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국가가 우리한테 뭔가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